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서 출제되는 계산 문제를 한 곳에 모아 설명드리고자 준비하게 됐습니다. 모두들 이번 영상을 통하여 계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1급과 2급에서 출제되는 계산 문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1급에서는 수용 인원과 펌프의 기동 정지점에 대한 계산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7번 객석 유도 등의 설치 개수 구하는 문제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격적으로 문제를 보기 전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 소수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사람과 관련된 두 부분, 소방안전보조관리자와 수용 인원만 빼고 소수점은 모두 올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소방안전보조관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방안전보조관리자는 내림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용 인원은 반올림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세하게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세대수가 700세대인 아파트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최소 몇 명 선임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2명입니다.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 주셔야 하는데요. 300세대를 초과하는 300세대마다 1명을 추가로 선임해 주시면 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700 나누기 300을 해서 2점 몇이 나오는데요. 이때 소수점을 버려주셔서 2명을 선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 700세대를 300세대씩 나누어 표현을 해보면 300, 300, 100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선임이니까 여기에도 1명, 여기에도 1명 해서 총 2명을 선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연면적 5만 제곱미터인 백화점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최소 몇 명이 선임되어야 하는가? 정답은 3명입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보조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도 초과되는 1만 5천 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추가 선임해 주시면 됩니다. 이 또한 한번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5만을 15,000으로 나누면은 3점 몇이 나오는데요. 소수점을 내려서 3명을 선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5만을 15,000씩 나눠보면 15,000, 15,000, 15,000, 5,00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1명, 여기 1명, 여기 1명 해서 총 3명을 선임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지상 3층 연면적 5,000제곱미터인 공장의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대하여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공장의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죠? 이는 15,000제곱미터를 넘지 않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없어도 됩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없는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아래 프리팁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기준에 대한 3가지 사항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느 특정 소방 대상물이든 상관없이 1명을 선임해 주시면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방화구역의 개수로 옳은 것은?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층수는 지상 15층, 소방시설은 소화기,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 면적은 각 층마다 4,000제곱미터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우선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을 해야 하지만 보기에 근린생활시설은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죠. 따라서 완화 기준이 적용되어 1000제곱미터의 3배인 30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각 층의 바닥 면적이 4000이기 때문에 3000으로 나누어주면 1점 몇이 나오고 이때 소수점을 올림을 해서 방화구획 2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10층 이하의 층은 최소 방화구획을 2개로 해주시면 되고요.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가 아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니 6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이를 수식으로 적어보면 4000 나누기 600이 되고 이는 6점 몇이 나오니까 올림을 해서 최소 7개로 방화구획을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은 건축물의 10층, 11층의 소방 도면이다. 층별 면적이 5000제곱미터일 때 방화구획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우선 시험에서 이렇게 방화구획 개수를 구하는 보기와 방화구획 기준이 보기에 함께 혼합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림의 건축물은 내장재가 불연재입니다. 따라서 11층 이상의 층을 먼저 보시면은 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는 5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림을 보면은 스프링클러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배 완화 기준을 적용시켜서 15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식을 적어보면 층별 면적이 5000이니까 이를 1500으로 나누어 주면은 3점 몇이 나오고 소수점 올림을 해서 11층 이상의 층은 최소 4개로 구획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층 이하의 층을 보면은 10층 이하의 층도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000제곱미터가 아닌 3000제곱미터마다 구획을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5000을 3000으로 나누면 1점 몇이 나오고 이를 올림해서 10층 이하의 층은 최소 2개 이상으로 방화구획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의료시설에 3단위 소화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소화기를 몇 개 설치해야 하는가? 정답은 4개입니다. 소화기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능력 단위부터 구해주셔야 하는데요. 의료시설의 경우는 바닥 면적 5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를 1단위 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를 50으로 나누어 주면 능력 단위가 10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3단위 소화기를 설치하려고 하기 때문에 10단위를 3단위로 나눠주면 3점 몇이 나오고 이때 소수점을 올림하여 최소 4개의 소화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된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판매시설의 소화기구 능력 단위는 단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가 아니다. 정답은 5단위입니다.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제에서 실내 마감이 불연재료네?
그러면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200제곱미터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500을 200으로 나눠 3단위가 정답이구나 라는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 프리팁을 보시면은 2배 완화 기준은 주요 구조부도 내화 구조여야 하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요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만 2배 완화 기준을 적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래 판매 시설의 기준인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를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바닥 면적 500을 100으로 나누어 5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로 된 바닥 면적 1500제곱미터 근린생활시설의 소화기구 능력 단위는 정답은 8단위입니다. 이 문제는 주요 구조부도 내화 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 마감이 불연재료이기 때문에 2배 완화 적용을 해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 이상으로 해주면 되기 때문에 2배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200제곱미터마다 능력 단위 1단위로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1500을 200으로 나누면은 7.5가 나오고 이때 소수점을 올림을 해서 8단위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아래 그림은 업무시설의 평면도이다. 능력 단위가 3단위인 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 최소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은 4개입니다. 먼저 업무시설의 전체 바닥 면적을 구해보면 세로는 10m, 가로는 20m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20을 해서 전체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업무시설의 경우에도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마다 소화기구 능력 단위를 1단위 이상으로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전체 바닥 면적인 200을 100으로 나누면 능력 단위는 2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3단위 소화기는 당연히 한 개만 설치해도 되겠죠? 이때 이 소화기는 보행거리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3단위 소화기는 당연히 소형 소화기이기 때문에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여야 합니다. 이 업무시설의 경우에는 이 소화기 한 개를 복도의 가운데에 설치하면 보행거리 기준에 충족되기 때문에 복도 한가운데에 설치하는 것이 최소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소화기를 각각 설치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구매팀과 영업팀 그리고 홍보팀이 각각 33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도 소화기 하나 설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총 3개의 소화기를 각각 설치해 줘야 합니다. 이때 각각의 거실에 설치되는 소화기는 보행거리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총 소화기 개수는 최소 4개를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능력 단위를 통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는 보행거리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각각의 구획된 거실에 설치되는 소화기는 보행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5층 건축물에 옥내 소화전이 1층에 3개, 2층에 3개, 3층에 5개가 설치된 경우 수원의 저수량은 정답은 5.2 세제곱미터입니다.
29층 이하인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최대 2개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으로 옥내 소화전을 2개까지만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화전 2개 곱하기 2.6을 하여 5.2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2.6 세제곱미터는 옥내 소화전의 방수량인 130rpm과 방수 시간인 20분을 곱하여 나온 값입니다. 층수가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화재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옥내 소화전의 최대 개수가 5개로 증가되고, 또한 30층에서 49층의 경우는 방수 시간이 40분이 확보되어야 하고 50층 이상의 경우에는 방수 시간이 60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요 곱해주는 숫자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20층 건축물에 옥내 소화전 5개, 옥외 소화전 3개가 설치된 경우 필요한 수원의 저수량은? 정답은 19.2 세제곱미터입니다. 옥외 소화전은 층수와 상관없이 언제나 최대 2개를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7 세제곱미터는 어떻게 나왔냐? 옥외 소화전의 방수량인 350rpm과 방수시간 20분을 곱해주면 나오는 값입니다. 그럼 왜 옥내 소화전은 층수와 상관없이 항상 최대 2개로 계산을 해주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옥외 소화전은 저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외부에서 그 화재를 소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고층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옥내 소화전을 써서 화재를 소화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왜냐하면 옥내 소화전에서 방수되는 물이 고층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외 소화전은 항상 최대 2개로 적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문제로 돌아와서 계산식을 한번 써보면은 현재 29층 이하니까 옥내 소화전은 최대 2개를 적용하여 계산을 해주고, 옥외 소화전도 3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최대 2개만 적용하기 때문에 2 곱하기 7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9.2 세제곱미터가 나옵니다. 만약 이 건축물이 20층이 아니라 30층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30층에서 49층 이하, 그리고 50층 이하의 경우는 옥내 소화전은 최대 5개까지 적용을 해줄 수 있고, 30층에서 49층 이하까지는 2.6이 아닌 5.2를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계산식을 한번 써보면은 옥내 소화전 5개 곱하기 5.2 더하기 2 곱하기 7, 이 값이 총 수원의 저수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층수가 꼭 29층 이하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0층 이상일 경우, 그리고 50층 이상일 경우에 대해서도 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지상 12층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 필요한 수원의 저수량은? 단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사용. 정답은 48 세제곱미터입니다. 문제에서 숙박시설은 지상 12층이기 때문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이 되죠. 따라서 기준 개수는 30개를 적용시켜 주면 되고, 스프링클러의 최소 방수량은 80rpm이고 방수 시간은 20분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준 개수까지 곱해주면은 48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준 개수 공식을 쉽게 쓰면은 결국엔 기준 개수에다가 1.6을 곱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같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저수량을 따로 구하라고도 하고, 앞선 문제와 같이 옥내 소화전, 옥외 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한 문제에 출제되어 저수량의 합계를 구하라는 문제도 출제되고 있으니 이 기준개수표를 잘 암기하고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 각각에 대해서만 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세트로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 이 건축물의 최소 경계구역수는 정답은 5개입니다. 우선 4층과 5층을 봐주시면은 이 두 개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4층과 5층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2층과 3층의 경우는 바닥 면적도 600 이하, 한 변의 길이도 50m 이하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1층의 경우는 바닥 면적이 600을 초과하기 때문에 두 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총 경계구역 수는 4, 5층 하나, 3층 하나, 2층 하나, 1층 하나 해서 5개가 나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 이 건축물의 최소 경계구역 수는 정답은 10개입니다. 앞선 문제와 마찬가지로 4층과 5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라고 해서 이번에는 4층과 5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4층을 자세히 보시면은 한 변의 길이가 50m가 넘죠. 따라서 4층의 경우는 한 변이 50m 이하가 되도록 별도의 경계구역 2개를 설정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층도 경계구역 1개로 설정해 주고 4층은 2개, 3층은 4층과 사이즈가 같죠? 따라서 3층도 경계구역 2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2층도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이지만 한 변의 길이가 100m이므로 한 변의 길이가 각각 50m가 되도록 2개의 경계구역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층을 보겠습니다. 1층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이므로 이 1000을 600으로 나누어 경계구역을 2개만 설정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됩니다. 이번에도 한 변의 길이를 보시면은 한 변의 길이가 총 130m로서 이 130m를 50m 이하로 설정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총 경계구역 개수가 3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처럼 경계구역을 설정하실 때 바닥 면적뿐만 아니라 한 변의 길이도 모두 고려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15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실이 있는 건축물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감지기의 최소 수량은 단, 감지기 부착 높이는 3.5m,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이다. 정답은 8개입니다. 감지기 설치 개수 문제는 각 실마다 각각 설치 개수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요. 우선 A실을 보면은 세로가 5m, 가로가 50m이기 때문에 5 곱하기 50을 해주면 바닥 면적이 25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때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을 설치해야 되고 감지기 부착 높이는 3.5m로 4m 미만, 그리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줄의 값 70제곱미터 이상마다 감지기를 하나씩 설치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50을 70으로 나누면 3.57이 나오고 소수점을 올림을 해서 A실에는 감지기 4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크기가 같은 B와 C실에는 감지기를 각각 2개씩 설치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감지기의 개수는 A실 4개 더하기 B실과 C실 2개씩 해서 총 8개 이상을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 건물의 평면도이다. 장원식 스포트형 감지기 특종을 설치하려는 경우 필요한 감지기의 수량은 단, 감지기 부착 높이는 5m, 주요 구조부는 내와 구조이다. 정답은 12개입니다. 이번 문제의 경우는 장원식 스포트형 감지기 특종을 설치하고 감지기 부착 높이는 5m로서 4m 이상이고 주요 구조부는 내와 구조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에 있는 35제곱미터 이상마다 감지기를 하나씩 설치해주면 되는데요. A실과 B실만 먼저 보면은 세로가 7m, 가로가 10m이기 때문에 총 바닥 면적은 7 곱하기 10을 해서 70제곱미터가 나오고 이를 35로 나눠서 각각 2개씩 감지기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C실과 D실을 계산하면은 각각 4개씩 설치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총 감지기 개수는 A실 2개, B실 2개, C실 4개, D실 4개에서 12개가 나옵니다. 결국 감지기 설치 개수 문제는 이 아래의 표를 암기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그나마 조금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줄에서 나누기 2를 해준 다음 5를 더한 것이 두 번째 줄의 값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에서 나누기 2를 해준 것이 세 번째 줄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줄은 두 번째 값을 2로 나눠주고 5를 더한 값이 됩니다. 이때 유일하게 정원식 스포트형 1종만 예외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객석 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가 69m인 경우 객석 유도등의 최소 설치 개수는 정답은 17개입니다. 객석 유도등의 설치 개수 계산식은 아래 풀이팁을 보시면 잘 써져 있는데요. 이 수식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69 나누기 4 빼기 1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69 나누기 4를 해주시면 요 값은 17.25가 나오고 여기서 1을 빼면 16.25죠. 따라서 소수점을 올림을 해서 17개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앞선 문제와 똑같이 객석 유도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을 4를 나누면 9.25가 나오고 여기서 1을 빼면은 8.25가 나옵니다. 따라서 소수점을 올림을 해서 객석 유도등 9개를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19번 문제부터는 수용인원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만 해당되고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럼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몇 명인가? 용도는 숙박시설, 침대는 1인용 침대가 10개, 2인용 침대가 5개, 종업원 수는 5명, 바닥 면적은 100제곱미터입니다. 정답은 25명입니다.
수용인원은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구하는 방법이 다르고, 또한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 침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계산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숙박시설이면서 침대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종사자 수에서 침대의 수를 더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때 1인용 침대는 수용인원 1명으로 취급해주고 2인용 침대는 수용인원 2명으로 취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1인용 침대가 10개가 있고 2인용 침대가 5개가 있기 때문에 침대만으로 수용인원을 구하면은 20명이 나오고, 여기에 종사자 수 5명을 더해서 총 수용인원은 25명이 나오게 됩니다. 침대가 있는 경우에는 이 바닥 면적은 의미가 없고요. 침대가 없는 경우에는 종사자 수의 바닥 면적 합계를 3제곱미터로 나눈 값을 더해서 수용인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수용인원은 몇 명인가? 용도는 휴게실이며 의자는 1인용 의자가 5개, 2인용 의자가 5개, 이용자 수는 3명, 바닥 면적은 30제곱미터인 상황입니다. 정답은 16명입니다. 숙박시설이 없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아래 풀이팁을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 면적의 합계를 정해진 숫자로 나눠주시면 되는데요. 휴게실의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1.9제곱미터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를 보시면은 바닥 면적이 3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30을 1.9로 나누어 15.79가 나오고, 이를 소수점 올림을 해서 수용 인원은 16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이용자 수나 의자의 수 이런 경우는 전혀 고려를 안 해주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운동시설의 수용 인원은 단 화장실의 바닥 면적은 10제곱미터이다. 정답은 20명입니다. 여기서 운동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 100제곱미터를 바로 4.6으로 나눠주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수용인원 산정 시에는 화장실과 계단 그리고 복도의 바닥 면적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100이 아닌 100에서 화장실의 면적을 뺀 90제곱미터를 나눠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계산하면 19.56이 나오고 소수점 올림을 해서 수용 인원은 20명이 되는 것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비 주펌프 압력 스위치의 설정값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3. 레인지 0.6MPa, 디프 0.15MPa입니다. 우선 아래 프리팁을 보시면은 레인지는 펌프 정지점을 의미하고 디프는 펌프 정지점과 기동점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개념을 확실히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풀기가 쉽습니다. 조건을 보시기 전에 먼저 높이 1m는 압력으로 환산하면 0.01MPa이 됩니다. 즉 100배 차이기 때문에 10m는 0.1MPa, 100m는 1MPa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 1의 펌프 양정 60m는 압력으로 환산하면 0.6MPa이 되겠죠? 펌프의 정지점은 펌프의
양전값으로 해주면 되기 때문에 레인지 값은 0.6MPa이 되는 것입니다. 펌프의 기동점은 자연 낙차압에서 소화 설비의 최소 방수압과 배관 손실 등을 고려한 상수인 K값을 더하여 나오게 됩니다. 이때 K값은 스프링클러의 경우 0.15MPa, 옥내 소화전의 경우는 0.2MPa를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 2번을 보시면은 이 조건 2번이 자연 낙차압을 의미하는데요. 자연 낙차압이 0.3MPa이고 스프링클러 설비니까 K값 0.15MPa를 더해준 0.45MPa이 펌프의 기동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펌프의 정지점은 0.6이고 펌프의 기동점은 0.45이기 때문에 디프 값은 펌프의 정지점 빼기 펌프의 정지점을 해서 0.15가 나오게 됩니다. 잠깐 다 지우고 스프링클러 설비의 도면을 간략하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클러 도면에서 이 부분을 자연 낙차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이 조건에 의하면 이 자연 낙차압이 0.3MPa인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옥상 수조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옥상 수조는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가 되죠. 따라서 스프링클러 헤드보다 더 위에 설치가 될 것이고 이렇게 배관이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옥상 수조가 설치가 되면은 그만큼 자연 낙차압이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의 자연 낙차압이 0.1MPa이라고 한다면 펌프의 기동점은 요 0.3과 0.1을 더해주고 여기에 K값 0.15를 더하여 기동점이 0.55MPa이 나오게 됩니다. 시험에서 옥상 수조가 설치되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가 않는데요. 왜 항상 문제에 보면 조건에 옥상 수조가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라고 궁금해 하실까봐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 23번 문제입니다. 가장 높이 설치된 헤드로부터 소방펌프 중심점까지의 낙차가 40m인 경우 옥내 소화전 설비 소방펌프의 기동점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 주펌프의 기동점은 0.6MPa, 충압펌프의 기동점은 0.65MPa입니다. 현재 낙차가 40m이기 때문에 이를 압력으로 환산하면은 0.4MPa이 나오겠죠? 따라서 주펌프의 기동점은 자연 낙차압 0.4에 옥내 소화전 설비이기 때문에 K값은 0.2MPa이죠? 따라서 0.6MPa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압펌프의 기동점은 항상 주펌프보다 최소 0.05MPa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주펌프의 기동점에 0.05MPa를 더한 0.65MPa이 나오는 것입니다. 충압펌프는 평상시에 배관 압력의 저하를 보상시켜주기 위해 설치되는 펌프이기 때문에 항상 충압펌프는 주펌프보다 먼저 기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충압펌프가 먼저 기동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펌프보다 기동 압력이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지점의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는 주펌프와 충압펌프의 정지점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2006년 12월 30일 이후에 설치된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주펌프는 자동 정지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계산 문제 풀이를 마치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 계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극복되셨나요? 계산 문제는 시험에서 한 문제에서 2문제, 많으면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그 비중이 너무 높지 않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